오늘은 이제 방정식에서 말하는 방정식 이론이라는 거야. 방정식 이론은 근에 관련된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갖는 최고차항 계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과 계수로 접근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하지. 그지? 근과 계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틀렸다. 이건 아니야. 다만 어떤 방정식 이론이라는 걸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건데 어떤 방정식 fx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갖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 f의 x분의 1은 0. 이 방정식은 그러면 두 근이 뭐가 될 거냐. x가 x분의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알파가 알파분의 1로 베타가 베타분의 1로 바뀌지 않겠나. 근데 여기서 좀 더 알아둘 건 뭐냐면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알파 집어넣어서 0이고 베타 집어넣어서 0이 된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fx분의 1은 0은 x 자리에다가 알파분의 1을 집어넣어야 혹은 베타분의 1을 집어넣어야 얘가 f알파는 0, f베타는 0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 여기까지가 일단 이해가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 그러면 위에 주어진 식을 x제곱으로 몽땅 나눠버려. 자, x제곱으로 몽땅 나눴는데 얘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c 곱하기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분의 1의 더하기 a는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x분의 1을 편의상 라지 x로 치환해서 보면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다 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x는 알파 소문자 x분의 1을 라지 x로 놨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 첫 번째 문제라고. 다시 말하면 자,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면 이런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2차 방정식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다. 이 방정식에 ABC 보이지? ABC를 뒤집어서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 이렇게 ABC의 순서를 자 여기 봐봐 다시 한번 ABC의 순서를 CBA로 개수의 위치를 대칭으로 바꿔버리면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로 변할 것이다 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였다면 얘는 두근이 알파분의 1이면서 베타분의 1일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3-5, 1이 순서가 바뀐다는 거야. 해서 답은 3번이다 이런 거지.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방정식 이론이야. 두 번째는 뭐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 px 더하기 q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근데 알파 빼기 3과 베타 빼기 3을 두고 들어가는 어떤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고. fx는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였어. 근데 이 방정식이 x축으로 세 칸을 이동하게 되면 두 개의 근이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3으로 이동되지 않겠나 이 말이야. 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행 이동을 통해서 x축으로 이동하는 것만큼 이동하게 되겠지, 그지? 만약에 x축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고 치면 알파 빼기 3과 베타 빼기 3으로 근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과 접목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면 얘를 fx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3과 베타 마이너스 3을 두고 들어가는 방정식은 옆에 보이는 fx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3칸 이동했다는 말이고 x 더하기 3의 제곱에 p의 x 더하기 3의 플러스 q가 될 건데
그러면 x제곱 더하기 6x px니까 6 플러스 p의 x가 됐겠지? 그 다음에 상수항이 9 더하기 3p 플러스 q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는 두 근이 뭐가 된다? 알파 마이너스 3과 베타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그러면 알파 빼기 3 베타 빼기 3을 두 근으로 하고 2차 계수를 이렇게 갖는 방정식이 이러하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보이는 q가 6 플러스 p와 같고 뒤에 보이는 p가 q 더하기 3p 플러스 q와 같을 테니 그지? 9구나 이거. 이렇게 같을 테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어떤 근의 관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나 동일한 문제네.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알파 더하기 2와 베타 더하기 2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fx가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할 때 얘는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근데 두 개의 근이 이만큼 커졌으니까 x축으로 이만큼 어떻게 돼? 평행이동했겠지. x-2의 제곱에 6괄호 x-2의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전개해 보면 x제곱 빼기 4x에다가 6x 더하니까 2x에 4 마이너스 12 해서 상수항 정리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지? 자, 이해가 됐지? 이와 같은 모양으로 4에다가 그지? 마이너스 12 빼기 5. 자, 상수항이 좀 잘못됐어. 마이너스 12 빼기 5면 마이너스 17인데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3이 돼야지. 자, 이와 같은 방정식을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 물론 이게 속도의 문제는 아니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평행이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거라. 자, 네 번째 문제는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가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로 가죠. 근데 x제곱 더하기 rx 플러스 p는 두 개의 근이 2알파 2베타가 되었대. 그러면 알파 베타와 2알파 2베타 사이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한번 fx는 0. 자, 이쪽에다 다시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참고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f알파는 0, f 베타는 0이다. 알파가 들어가면 0이고 베타가 들어가면 0이었다는 거야. 근데 f의 2분의 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알파가 된다? x에다가 2알파를 집어넣어야 여기가 알파가 되겠지. x에다가 2베타를 집어넣어야 여기가 베타가 된다고. 그래서 2분의 x는 0이라는 방정식은 두 개의 근이 2알파 2베타가 되는 거야. 여기가 2x가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x가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위에 보이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바꿔? x자리에다가 2분의 x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버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양변에 4를 곱해서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얘의 두 근이 2알파 2베타였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얘랑 어때? 같다는 거지. 그래서 R은 2P가 되고 P는 4Q가 되는 관계. 그러면 P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얘를 다시 한번 보면 R은 8Q가 되겠다. 뭐 이런 관계식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방정식 이론은 뭐 길게 설명할 건 아닌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점검하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제인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p와 q다라고 했어. 자, 이번에는 우리가 평행이동이나 기타 등등을 뭐 다 활용할 건데 말이야. 여기에 보니까 앞에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A, B, C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하나가 더 바뀌었어.
x 계수가 바뀌었지, 그지? 자,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봐. 얘를 x와 a, b, c의 순서를 바꿨잖아. 그럼 어떻게 되지? 두 개의 근이 뒤집힌다. 이것까지 이해됐지? 왜냐면 아까 우리 처음에 1번에서 했었잖아. a, b, c의 순서가 바뀌었어. 그 다음에 한 번 더 바뀐 게 뭐냐면 x의 개수가 부호가 바뀌었네? 무슨 말이야? y축 대칭을 해서 두 근의 부호도 바뀌었을 거라는 거지. y축 대칭을 이용해서. 이거를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야. 여기 0이 있고 두 개의 근이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는 P와 Q가 여기에 P가 있었고 여기에 Q가 있었어. 얘 입장에서 먼저 보면. 근데 두 번째로 넘어가서 P분의 1과 Q분의 1은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 Q가 1보다 작았는데 Q분의 1이면 어떻게 되지? 바깥쪽으로 나가야지. 1보다 큰 쪽으로. P도 마이너스 1보다 컸는데 뒤집었으니까 마이너스의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겠지. 이게 두 근의 위치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했잖아. Y축이 0인데 얘랑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Q분의 1은 이쪽으로 오고 마이너스 P분의 1은 이쪽으로 갔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근 R과 S가 얘가 R이고 얘가 S였다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내면 PQRS의 관계, 부등호의 관계를 모두 그림으로 수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이것들을 방정식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